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우리 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미자입니다. 발표문 2개를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이해했나? 이걸 어떻게 토론하지?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다시 읽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 발표문을 굉장히 늦게 드려가지고 이 담당하시는 분을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발표해주신 두 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근데 제 역할이 토론자이니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능력주의라는 말 대신 교수님께서 실력주의라는 말을 쓰셔서 저도 토론문에 실력주의라는 말로 대체했고요. 제목을 실력주의와 공정한 교육의 양립 불가능성이라고 붙여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의 첫 페이지에 시사인 지난주에 실렸던 글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공유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인용문이에요. 지금 여기 토론문에는 인용문처럼 보이진 않긴 하는데 2012년 런던에서 세라믹 의족을 착용하고 여기가 이제 인용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정을 이야기할 때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서로 출발선이 다른 거를 맞춰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이제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12년에 세라믹 의족을 착용하고 패럴림픽이랑 올림픽에 출전했던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사람이 장애인 선수였는데 의족을 달고 이제 패럴림픽이랑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근데 올림픽에서는 비장애인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과학기술이 막 더 발전해가지고 더 탁월한 의족이 개발됐고 이 세라믹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 비장애인 선수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시사인에서 김원영 씨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바꾸어서 교육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대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출발선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은 사회적 불평등의 보완책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어떨까? 이 출발선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의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공정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그런 사회 전반에 굉장히 요즘에 불공정에 대한 그 시비도 많고 분노가 사회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저는 이유가 결국은 실력주의,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표하실 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능력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노력에 따른 보상이 담보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력주의는 공정하다 혹은 공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발표해 주셨지만 어떤 평가도 개인의 비능력적인 요소, 가정 배경이나 운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갈라쳐서 오롯이 능력, 오롯이 노력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실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과 요인이 굉장히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두 발표하신 분들과 동일한데요. 이제 두 번째 발표해주신 박남기 교수님께서는 실력주의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이것 자체를 없앨 수 없으므로 신실력주의를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물론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물음표에서부터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 실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무엇을 실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규정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실력이라고 개념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어떤 것이 실력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능력에 따른 차이라는 것, 실력에 따른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 실력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그러니까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실력주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가? 정말 평등한 수준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수준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에 그 화두로 던졌던 그 의족이 되게 훨씬 좋아져가지고 탁월해져서 비장애인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부분에서 실력에 대한 실력과 보상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는 크게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 실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계급이나 계층에 의해서 부나 어떤 것이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고 할 때 그것은 불공평한 거야, 평등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인식했다면 이 실력에 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억울하면 출세라는 말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나눠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럴수록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 말씀에 두 분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게 오롯이 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운도 좋았고 사회적 배경도 좋았고 문화 자본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게 교육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발표해주신 그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 아까 이제 발표하신 PPT에도 있었는데 목숨 걸고 공부하는 내신 경쟁의 룰을 어긴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 강력한 실력주의를 요구하고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발표해 주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력주의, 능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꾸든 그것은 여전히 불공정 시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수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가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실력주의라는 그 전제 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교육에서의 경쟁은 경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에서 경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여학생이 유리하다고 남학생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대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여쭈었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그래서 뭐 글쓰기도 평가하고 구술 평가도 하고 지필 평가도 한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 막 여러 가지 했을 때 이건 우리한테 불리해요 라고 말하면 그래 그건 너희한테 불리해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경쟁이라고 할 때 어떤 절차가 결국엔 우리는 그 완전히 평등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는 두 분 다 교육이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실력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제를 걷어내지 않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교육이 수단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실력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공간에서는 공정에 대한 감각이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속임수 탐지 징벌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에서도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교육에서의 경쟁이 전제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계층의 이동이나 뭐 어떤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는 소수의 특권을 정당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부자들이 내가 부자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뿐만 아니다 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시사인에서 20대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때 맥락이 제거된 공정에 대한 감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기사에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여학생이 우월하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남성이 더 우월하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결과에 의한 것인 거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평균 성적이 높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 누가 더 승진하고 누가 더 성공하느냐 보면 남성이 더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와 능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아마 추론컨대 그분들은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학창시절에 그 제도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그렇게 초중고 학창 시절에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제도 자체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능하다라고 인식하고 그게 이제 맥락이 제거된 공정에 대한 감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을 마치자면요. 저는 이제 두 발표문에서는 어떤 이 실력주의를 전제한 상태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그 전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었고 교육에서의 공정성, 그러니까 뭐 함께하는 공정, 정의로서의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뭐 걷어내고 그리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사회 계층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어떤 시기에 그때에는 그런 신화를 잃은 개인들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이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 실력주의의 폐해를 가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 혹은 교육을 통한 어떤 사회 평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서 다른 패러다임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정용주 선생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또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10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정용주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대안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시계를 먼저 좀 10분을 맞춰놓고 얘기해 주세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써보실래요?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김상곤 이사장님이 나가셔서 아까는 이 말을 해야 될까 했는데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기 교수님이 차기 장관이시면 어떨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줄 아시고 이 교육학회에서는 일종의 석학이시니까 굉장히 그 경륜과 통찰력이 다 우러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토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문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발제문과 무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뭐 미래 교육을 얘기하던 어떤 제도와 관련된 정책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인권 감수성 이런 것처럼 일종의 정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항상 먼저 집에서 성경책처럼 놓고 음미하는 게 롤스의 정의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앞에 세 가지 토론의 전제를 얘기했던 건데 다 아시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충분히 적절한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유사한 체계와 양립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공정한 기회 평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직무 및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둘째,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이게 저는 더 이상 롤스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샌델을 만나고 뭐 드워킨을 만나고 왈저를 만나고 최근에는 아마르타야 샌델의 정의에 대한 그 관점들을 만나지만 다시 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입헌 민주주의의 원리로 확장되지 않는 한 그 이상을 나갈 수 없는 그 이상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두 분의 토론 발제자께서 하신 말씀이 일종의 롤스에 충실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분배 패러다임을 정의롭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결국은 공통의 토대로서의 입헌민주주의 확장이다. 이것은 롤스가 말했던 정의의 효율성에 대한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의 공정성 안에서 능력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절차적 정당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위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정당화되어야 된다. 소유의 불평등이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과 배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것은 이것을 교육계에서 굉장히 이제 석학의 위치에 계신 박남기 교수님께서 이제 실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전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특히나 박남기 교수님의 책 전반에 걸쳐서 그 실력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정이라는 교육의 공정성의 재해석이라는 틀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 롤스의 이론을 롤스의 정의의 원칙들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담론에 머물러서 무엇이 완벽하고 공정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면 박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로운 제도가 한 사회에서 발전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실천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정의, 완벽하고 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복수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비교 접근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부정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의로운 제도를 진전시키는 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이혜정 박사님의 글은 역시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숙명여고 사태에서 기인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최순실 사건의 이대 학생들의 얘기도 한쪽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곧 그 정차적 공정성이라는 논리에 감추어진 이른바 이면 그 실력주의라는 것의 정체를 은폐시키는, 그것을 순전히 개인의 실력으로 치환시키는 역할들을 했죠. 이것은 뭐 막스가 이미 그 잉여가치 학설에서 얘기했던 등가 교환의 원리 너머에 존재하는 일종의 그 잉여가치를 밝혀내고자 했고, 뭐 그런 논리고, 그래서 일종의 동등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객관적인 허상, 허위의식이며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던 맥락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개인의 분배에서 이혜정 박사의 글이 일종의 집단의 관점을 투영해서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래서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화의 역설이기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담론과 수요자 담론이 동시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일종의 사회 지배 집단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층 계급은 지속적인 패배를 해왔고, 사실 우리가 그 바우만이 마지막 유작인 레트로피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실에서의 정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자꾸 레트로피아라고 하는 과거 회귀적인 발상을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아까 박남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실력주의는 한 세대에서는 정의로운 실력주의지만 실력주의는 일종의 신본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는요. 그런데 이게 꼭 근대적인 현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뭐 도울 김용욱 교수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옛날에는 뭐 논어를 하고 사자소학을 하고 사서삼경을 외웠던 게 진짜 학문적인 거냐. 사실 뭐 4살 때부터 사실은 과거 입시 공부한 거 아닙니까? 시험 공부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신분상승의 도구라는 거고, 그 신분상승이라는 건 그 신분상승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축적이라는 게 합리화됐기 때문에, 정당화됐기 때문에 축적의 정당화를 통해서 일종의 가족이 동원하는 체계가 되었고, 그 가족의 동원 체계가 일종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력 안에 개인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두 개가 겹쳐져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동의를 과연 사회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좀 피시킨이나 이런 학자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분배 이후에 이게 실력주의와 능력주의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취와 능력을 결정하는 거에 능력적인 요소와 비능력주의가 결합되어 있다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소득을 완화시키는 것 외에 그 전제가 되는 그 사람의 성취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일종의 능력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배를 우리가 지금의 문제는 분배의 측면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지만 월가에서 흑인의 아주 자수성가한 변호사가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분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의의 패러다임의 분배, 그러니까 소득과 부지기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무기력, 폭력, 정체성의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결합되면서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은 일종의 그 능력을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의론을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에서 일종의 그 억압과 지배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확장시켜서 보고, 이러한 틀에서 어떻게 한 개인이 억압당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정의의 원칙 하에서 교육과 사회 제도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토론에서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